네, 오후장, 종합 브리핑, 이제 오버나이트 전략도 세우고요. 이제,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나?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러니까 어떤 이런 전략을 짤 때, 제가 follow the man, follow the money 이런 단어를 자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전략을 기술적 분석도 아니고 가치 분석도 아니고 제가 복잡한 세상을 읽는 방법이다 해갖고 복잡계 투자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런 것들을 이 바닥의 구성원에 간단히 얘기해서 에너지가 큰 사람들을 추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리 탐정 같이 정보 탐정, 데이터 탐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같이 기업의 실적 무용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이 모든 거를 반영한다? 그 꿈깨라고요.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 안에서 뭔가, 그래프도 기술적 분석도 중요해요. 근데 매매하는 스킬용이지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로서는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 도구는 폐기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 젊은 펀드 매니저들이 무지 잘렸어요. 구조조정 그동안 3, 4년 동안의 동향을 보면요. 여러분들 알파 펀드 요새 들어보셨어요? 알파 펀드? 알파 펀드. 그거보다는 오히려 롱숏이니, 무슨 알고리즘이니, 뭐, 등등등등. 지금 어떤 면에서는 ETF나 기계들한테 다 뺏겼어요. 사람이 직접 책임해서 젊은 애들이 성과급 받으면서 운영하는 알파 펀드 개념은 이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알파 펀드를 주종으로 했던 아이들이 이 업계 떠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옛날에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조직에서 운영하다가 있다가 뭐 부티크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모펀드를 많이 만들었어요. 3명, 5명 정도로 여러분들 50억 이상 있으면 걔네들 알 수 있으세요. 어떤 펀드는 100억 이상만 받습니다. 꼭 해치펀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수도 뭐 30명, 많이도 안 해요. 50명. 그러면 그런 애들이 어떤 전략하냐? 여러분들 한 종목만 때려잡아요. 굉장히 무모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종목만 집중해요. 한 놈만 때려잡게 해요. 그런 사모펀드들 스타일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쪼찡 붙거나 뭐 하거나 할 때는 그런 거 절 뒤집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걔네들 선수라 그래프를 역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걔네들의 기본 감각은 자기네들이 끌어올려 갖고 어디다가 엎어버릴까, 이거 개념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억 단위로 하는 거는 그런 중소형주들 맞출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에너지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위치 보고 느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자금을 그렇게 많이 투여하지 않고요. 뭐 지금 SK바이오팜 신규 들어가는데 오늘 50%, 다음 주 50%, 이미 그냥 100% 매수 사인 다 나갔습니다. SK바이오팜은. 그러니까 그거에 오늘 아직 하나도 없으시면 그냥 오늘 반, 다음 주 반 뭐 들어가는 건 각자, 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지금 가격이 우리가 이제 17, 8만 원대 사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보다 더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또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냥 딱 정해놓고 이게 이벤트 드라이븐 전략인데 이 날짜 보면 9월 11일 날 SK 바이오팜이 코스피 지수에 편입되잖아요. 이 에너지가 여기에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그럼 얘만 들어오지 않아요. 그럼 이거와 연고인데 요새 위더스지하게 갑자기 좀 에너지가 나오죠. 요거 이용한 또 사모펀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한 종목만 때려잡는 그런 스타일이 이제 움직이는구나. 아, 신규, 그러면 여기에 연결고리는, 아니, SK바이오팜하고 위더스지하고 무슨 상관인데. 신규 상장 종목 연결고리잖아요. 그러면 요새 신규 상장 종목만 딱 찍어봐요. 다 비슷한 것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올려드린 겁니다. 그 주인이 있는 종목, 신규 상장 종목, 이렇게 해갖고요. 그 D-Day는 9월 11일 잡는 거예요. 이게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꼭 전쟁에서 작전하듯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9월 11일 날, 그때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거래되고요. 그 다음에, 신규 상장 종목들 막 오잖아요. 그리고 신규 상장된, 간단히 얘기해서, SK 바이오팜이 코스피 200에 들어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글로 집중할 거 아니에요. 야, 요때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소트룩스의 이해 당사자리 그때 땡기나 한번 보는 거고요. 거리량 늘어나는가. 소화젠도 딱 이런 몇 가지를 선택해 보는 거예요. 소화젠. 그러니까 오늘 매수의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은 신규 상장 종목들입니다. 신규 상장. 그리고 9월 11일을 D-Day 잡는 거예요. 작전 D-Day. 그리고 각자 얼마 만에 에너지를 주냐는 시장한테 물어봐야죠. 내가 주포는 아니잖아요. 내가 이걸 사모펀드 운영해서 계약해갖고 50억 번 돈 있는 사람만 모아. 그래서 뭐 한 30만 모아갖고 이 한 종목만 때려갖고. 그러니까 알파 펀드들은요. 분산 투자를 안 해요. 여러분들 그 왜 분산 투자 안 하면 이 한 종목 갖고 때려잡으면서 거기에 성과급을 받든지 대주주 연결시키든지 이런 어떠한 마케터가 돼갑니다. 요새. 거기에서 제가 걔네들은 언론에 안 나와요. 절대 노출되기 싫어하고 어마어마하게 자산을 운영하는 애들이 꽤 돼요. 우리 1세대에서는. 거기도 지금 우리가 세대별로 하면 제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세대는 6, 70대 아주 늙은이들, 2세대가 한 50대, 3세대가 한 3, 40대. 그러면 4세대는 뭐예요? 우리가 꼴통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20대 무모한 애들이 돈이 몇 천억씩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뒤져보면요. 그냥 그 다음에는 그걸 끄떡끄떡해요. 그렇게 있겠구나. 그렇게 운영하겠구나. 다 그냥 금수저가 아니라 무슨 걸 타고난 애들이죠. 그런 에너지가 이 바닥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3세대입니까? 저는 이제 은퇴 1세대. 그리고 여기에도 저는 그러한 알파 펀드 매니저는 아닙니다. 제가 외국계 증권사일 때 걔네들을 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펀드 매니저들이 저를 불러요. 그래갖고 내가 요번에 요런 전략과 이 종목에 탐방 세팅해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좀 도와달라. 그래서 어떤 생각과 어떤 전략이 좋을까? 그리고 갖다 해서 기자는 누구 쓰는 게 좋겠어? 리서치 애들은 누구 쓰는 게 좋겠어? 등등등등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거죠. 제가 스토리텔링 같이 해서 소설을 씁니다. 그 소설이 현실에 됐을 때 아주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틈틈이 오늘은 카카오 동영상 만들 거예요. 카카오. 제가 제 제자하고 지금 둘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동영상을 만드는데 주로 그래프 분석 안 합니다.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요번에 계속 동영상 만든 거 그동안 올려놓은 거 한번 보세요. 다 무슨 얘기만 합니까? 사람 분석이에요. 이 기업의 대주주의 지배구조, 연결고리, 미래 탐욕, 여러분들 녹십자 탐욕할 때도 지배구조 동향, SK그룹 부부세계 이혼할 때도 지배구조 동향, 최근에 현대 무신사 기업 뭐 할 때도 지배구조 동향, 다 지배구조 동향만 공부하죠. 저는 이게 제일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운영하는 애들, 그리고 이거 지분 가치가 내 재산과 연결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근데 사람은 참 뭐라 그럴까요? 권력도 쪼개기 힘들지만 남의 걸 자꾸 뺏어오려고 그래요. 그걸로 만족하는 걸 제가 지금 이 업계에 있으면서 못 봤습니다. 자기가 더 많은데 100 이상 있는데 10, 20 있는 걸 뺏어와요. 자꾸 뺏으려고 그래요. 그런 데서 여러 가지 사단도 나고 뭐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분석할 때 제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지금 그 목을 살살 얘기하는데 이게 목에 모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도 또 한번 흥분하면 목에 힘주고 막 열나서 이렇게 쫙 하다 보면 이게 또 무리가 갖고 의사가 그냥 쉬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뭐 지금 가장 힘든 게 그 일 안 하고 노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제가 그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젊은 그 알파 펀드 애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전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이 카카오 게임즈 이거 그냥 놔두지 않아요. 11일 날이 다 모여 있죠. 선물 옵션 만기는 또 이거는 그 알고리즘 세상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가 상위 종목들의 난 올리는 싸움하고 떨어뜨리는 싸움이 충돌해 갖고 결론이 날 겁니다. 미국 시장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을 거고요. 그 다음 날이 아주 보면 SK바이오팜 상대 이게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SK바이오팜 이 열풍이 카카오 게임즈에 올라온 것 같고, 이 카카오 게임즈가 신규 상장이 돼 얼마 거래돼 얘도 따따상 갈까요? 이 에너지에 따라 이거를 이용하는 작전 세력군들이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지수 상관없이 IPO 연결고리의 종목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십시오라고 제가 이 바닥 성향이 그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나놓고 보세요. 소설 같은 스토리텔링들이 말도 안 되게 단기간에 그냥 그래프로 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SK케미칼 같은 저 사이즈가 큰 게 단기간에 2달 안에 300% 이상 가고 SK 디스커버리가 200% 가고 순식간에 더블들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부분들,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가 신규 상장됐을 때 아이디어, 그래서 여러분들 뭐 위더스 제약이라든 그 다음에 또 신규 상장 종목이든 이런 것들 SK바이오팜도 그동안 상장하고 26만원까지 갔다가 16만원 7만원까지 죽였잖아요. 그 사이에 다른 거 있잖아요. 무지무지 해먹었잖아요. 최창원 라인들. SK바이오시스 상장시키는 척하고요. 제가 척한다는 거는 저는 SK바이오시스부터 상장 안 합니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도 추적하고 조사해 보니까 저 최태원 회장님이 먼저 지분 가치를 높이려고 그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최창원 회장님보다 갖다 예를 들어서 오늘 자료 보시면 아이고 자료에 우리가 요새 IPO 관련된 종목으로 계속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요 순서가 여러분들 돈의 속도를 결정할 거로 좀 봅니다. 제가 생각이 틀려서 SK 바이오시스부터 상장하면 또다시 SK 디스커버리, D&D, SK 케미칼 다시 한다는 얘기인데 이 최태원 회장님이 저는 팜테코부터 먼저 상장한다는 첩보를 들었거든요. 팜테코. 그러면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SK 팜테코가요. 그 SK 하이닉스 저 D램 공장 띄듯이요. 램. 약 공장 찍는 회사입니다. CMO라고요. 이게 그러면 SK 바이오팜이 특허받은 걸 여기서 찍어내는 거예요. SK 팜테크와. 그러면서 뭐 또 FTA 또 갖다 뭐랄까요 팔아먹고 뭐하고 해서 이 SK 지분 가치 높이는 이 게임으로 가는지 한번 볼래요. 아니면 지금 SK 이노베이션이 심각하잖아요. LG하고 싸워서. 그래서 SK 이노베이션 지분 가치 높이는 배터리 2차 전지 뭐 여러 가지 해서 아이 테크놀로지를 먼저 상장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그 이 최태원 회장 본인이 아니니까. 누가 먼저 할 거냐에 따라 여러분들 옆에 같은 이 SK 디스커버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그 7월 달에 상장 그 저기 뭐야 그 SK 바이오팜 상장 전 상장 후 그리고 SK가 죽을 때 얘를 땡겨버렸잖아요. 요게 바뀌나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이 두 가지 그래프 SK 바이오팜, SK 이노베이션 요게 이제 다음 주 9월 11일 D-Day 잡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 카카오 게임즈 그 이 넷마블 근데 여러분들 이 넷마블 이분도 가만 보면 돈이 많아서 그런지 본업보다 이분 제가 보면 창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도 투자하고 저기다가도 투자하고 아주 그냥 문어발이에요. 넷마블 분석하다 보면요. 원래 넷마블 분석하다 보면 옛날에는 이 게임의 주 매출 일으키는 뭐 NC소프트, 리니지 같이 이렇게 하는데 넷마블 분석하다 보면요.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여기도 투자했냐? 저기도 투자했어? 여기도 또 문어발로 옮겼어? 여러분들 넷마블 조사하다 보면요. 카카오뱅크 BTS뿐만 아니라 카카오 게임즈도 이렇게 했죠. 카카오뱅크에다가도 발 담가놨어요. 4%나. 그러니까 이 넷마블은 이 카카오 이제 게임즈 다음에 카카오 형제들 뭐 카카오가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것도 상장시키고 저것도 상장시키고 하면서 물 들어왔을 때 그냥 쫙 뽑아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상장 순서가 이게 뜻대로 안 된다. 이것도 엄청난 로비입니다. 제가 어떠면 이번에 방탄도 SK한테 밀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는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에너지들이 시장을 지배합니다. 지배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노릴 때는 뭘 노려요? 카카오 게임즈와 연결된 거. 이미 넷마블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넷마블에 또 새끼치는 연골굴의 형제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자고요. 많아요. 안 올라간 것 중에.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오늘 같은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오늘 같은 날. 주인이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날입니다. 오늘 같은 날이요. 갑자기 미국 시장이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그냥 나스닥 5%,
이런 거는 징후로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서든크레딧 미국 차례다. 변동성 지수가 이상하고 달러 인덱스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애플 액면 분할, 테슬라 액면 분할이 제가 그 기업 설계 그 어드바이저 역할을 할 때는 제가 무상증자, 우리나라는 무상증자. 우리 경험했잖아요. 케어랩스, BDI 뭐 이렇게 해서 팔아먹는 것들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런 뭐 사이즈가 좀 다르지만 케어랩스 갖고 1대2 이 분할한 거 공부하셨잖아요. 케어랩스 공부하셨습니다. 이렇게 무상증자하고 전환사채 전환시켜서 리피싱 팔아먹고 등등 이런 개인적인 어떠한 거기에 다른 옐로우 모바일 호흡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케어랩스, 녹십자 MS, 녹십자 그룹, 그 다음에 옐로우 모바일, 데일리 블록체인에 대한 또 공부도 여러분들한테 한 겁니다. 다 이런 의지나 탐욕이 있는 거예요, 시장은.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싸움이 나오나 보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형 뉴딜 펀드. 이것도 에너지죠. 이걸 이용해서 오늘 보면 딱 두 가지가 딱 주인이 있게끔 나옵니다. 풍력과 해저터널. 뭐 K바이오도 아니고요. 진단키트도 아니고 오늘 아침에 깨파락한 다음에 밑에 점 찍고 딱 오른 것들이 다 이쪽 섹터들이에요. 다. 풍력, 해저터널. 우리의 종목이 KT 썬마린이 그냥 상한가. 그 다음에 오늘 저점 대비 제일 많이 오른 것들이 다 이쪽 섹터들입니다. 아침에 깨파락해요. 유니스 같은 건 또 상승 쳤네요. 아침에 얼마입니까? 4,300원이에요. 아침에 4,300원. 지금 상한가. 이런 것들이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쪽은 잘 안 해요. 우리도 SK D&D도 이제 끝내는 건데 우리는 이걸 풍력이든 이쪽에는 SK D&D 이걸 찍어드렸습니다. 다른 것들은 질이 나쁘고 또 먼저 시작해서요. 그런데 얘 오늘 저점 얼마예요? 41,000원입니다. 오늘 하루만 SK D&D가요. 하루만 만원 변동을 해요. 저점 대비 만원. 42,000원 거의 51,000원.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또 밀리기 시작하죠. 이런 것들이 주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주인은요. 이제 더 끌고 가기보다는 팔아먹으려고 하는 주인들이에요. 평균 낙가들이 무지무지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팔아먹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형 천정형 방법. 대롱대롱 매달려서 야금야금씩 가요. 고점 높아져요. 그런데 탄력성이 이제 수익률 게임이 둔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45,000원과 55,000원의 박스를 한 2달간 보내버리는 거예요. 마치 우리 시가상위 종목들 보면 현대차 16만원에서 18만원에 2만원 갖고 2달간 놀듯이 저는 그런 에너지 느낄 때는 매매 안 합니다. 그 돈 거기다 묶어두니 새로운 종목 찾는 게 더 낫죠. 그래서 요런 에너지들을 오늘 같은 날은 대통령 연결해서 펀드가 그린 펀드 뭐 무시 많은 종목 중에 풍력과 연골고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번 요새 그 종목별 하나 보세요. 이럴 때는 분봉에 한 60분봉이나 제가 9월 2일날 올려드린 자료들이 있습니다. 9월 2일날 9월 2일 자료. 이게 이제 개별 종목인데 트레이딩 종목인데 단기 급등해 갖고 팔았다 눌림목대 다시 껴넣으세요. 하나는 링네트입니다. 링네트. 이때 영진약품, 링네트, 또 KMH입니다. 요것도
전화사채 또 해갖고 또 올려놓고 이렇게 죽을 때 눌림목에서 살아. 코리아 센터입니다. 오늘 그래프들 한번 보세요. 오늘 그래프입니다. 9월 2일에서 이틀 지났습니다. 이틀 지났는데 K매치는 9,300원, 500원에서 14,000원까지 가버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인이 올려놓은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죠. 링네트는 아직 안 가요. 이런 것들은 또 3단계가 가거나 또 갖다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야 또 치고 나가겠죠. 코리아 센터도 비슷하게 안 가요. 영진약품은 7,000원단에서 한 만원에서 11,000원대 끝날 줄 알았더니 오늘도 보냅니다. 이런 게 주인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에너지들이 있는 것들, 그러니까 급락날 샘플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주인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길목 지키기로 전략자 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한국주철관하고 KC코트렐, 이 KC코트렐도요, 여러분들 이게 9월 9일날 이벤트가 있습니다. 9월 9일 탄소 배출권 관련돼서요. 우리가 이제 그린 뉴딜 펀드도 있듯이 탄소 배출권 펀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그러면 현 정부에서 탄소 배출권 펀드에서 뭐 또 몇 조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거 그게 20조짜리냐 50조짜리였다가 달라지겠지만 그런 게 나오면 딱 찍어주는 게 KC코트래요.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알파 펀드 그 사모펀드 애들이 또 공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 언론에서 보이는 것들 중에 어떤 거는 저 같은 사람들이 미리 준비해갖고 뿌려주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세요. 제가 업계에 있을 때는 어널리스트하고 기자 담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샘플링 해갖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뇌를 이렇게 각인시키게 하는 거예요. 요새 하나그룹 뉴스 굉장히 자주 등장하죠. 우리 눈에 자꾸 등장을 시켜요. 각인 효과라고 그러는데 자꾸 등장시키다 구조가 떼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돈 파이프라인이 그걸로 쫙 꽂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손에 설계자들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나오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똑똑하고 자금력 있고 저 위에서 노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고무줄 갖고 장난치는 그런 에너지 속에 우리가 마치 사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도 에너지가 큰 거. 제가 그래서 자꾸 에너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사람의 에너지, 이벤트 에너지, 돈의 에너지. 그런 종목들을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케줄 이벤트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요. 또 하나의 또 이벤트의 중요한 건 이제 옵션 만기일이에요. 옵션 만기일 10일날 이게 시가 20개 바스켓을 이제 결정을 할 텐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또 어저께 이렇게 보면 갤럭시 폴드도 이렇게 뭐 이벤트가 있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KH바텍을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KH바텍 오늘 어떤가 한번 보세요. KH바텍 어저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땡기고
여러분들 KH 바텍, 뭐 BH 오히려 요때다 하고 저는 50%든 70%든 빠져나오겠습니다라고 어저께 실전에서 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이 저렇게 빠지지 누가 합니까? 근데 그런 시각을 제시해드렸던 거는 일단 그쪽 에너지들 뒤져보면요. 하는 애들이 없어요. 아직까지 못 찾겠어요. 오히려 그 큰 펀드들 있죠. 이쪽 관련된 소부장 펀드들이요. 작년에 너무들 사놨어요. 근데 신규 돈이 유입 안 되는 거예요. 신규 돈이 유입 안 돼요. 그러면 다른 거를 사야 돼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사야 돼요. 전체 총량에서 파는 게 얘네들 파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센트럴 모텍이라고 있어요. 센트럴 모텍. 센트럴 모텍.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가 쪼찡 펀드로 하고 요새 추천을 안 해요. 여러분들 이 센트럴 모텍 에너지 차원으로 한번 보세요. 센트럴 모텍. 제가 말하는 에너지는 각도입니다. 언제까지가 제일 셌어요? 연초에 제일 셌습니다. 1월달. 이때 얼마의 에너지가 나왔어요? 7,500원짜리가 지금 46,000원까지 왔습니다. 그 이유는 어때요? 그 이유로는 가랑비 옵젓듯이 그냥 한번 3월달 같이 빠졌으니까 같이 빠져요. 오를 때 반밖에 못 올려요. 제가 35,000원대에서 이게 마탱이 간다. 그러나서 지금은 거기서 만원 빠졌습니다. 요 에너지 이거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직 제가 테슬라가요 후려치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번 애들이 이 센트럴 모텍 납품하는 데다가 단가 후려치기 들어가요. 그러면 이 단가에는 조대 못하겠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이 하청업체 입장에서. 그러면 나 안 하고 딴 데 할게. 그럼 이 회사 입장은 어떻게 해요? 직원 먹여 살려야지, 매출은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굴러가지.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센트럴 모텍에. 그 다음부터는 테슬라가 그렇게 난리쳐도 얘가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그래프에 뭐가 나와요? 그런 것들은 다 이 업계에 갖다 예를 들어서 이거 핸들이 하던 애가 있었거든요. 그럼 그쪽 애들하고 테슬라 이쪽 관련 잘 알 거 아니에요. 걔가 가르쳐 준 겁니다. 형, 이거 건들지 마. 완전 후려치기 들어가. 실적 나쁘게 나와. 관련주인데 관련주 아니야. 관련주에서 더 나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종목마다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못 가는 건 못 가는 대로.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물 312에서는 대도 없이 오버나이트합니다.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 중국 증시가 지금 어떤가 한번 봐요. 중국 증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중국 증시 에너지 아까 어디다 올려놨나? 중국 증시가 일단 다음 주 볼 때 또 저는 또 9월달 10월달은 중국 증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시장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한 축을 담당하니까요. 점점 의존도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보다는요. 뭐 여러가지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은 미국 갖다 해서 미국 10일, 중국 26이에요. 이게 이제 30, 10으로 바뀌는 것 같고요. 경제적인 것도. 정치적인 것도 이제 친중파가 계속 저는 친북파보다 권력을 더 잡아서 더 득세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 조정하니까 얘도 조정해요. 그리고 지금은 수렴 과정이에요. 3,450은 저항인데 저점은 높아져요. 저점은 7월 3,174, 3,263, 3,300
그래서 얘네들은 3300만 깨지 않으면 하방 전환 에너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얘네는 쌍십절, 우리는 추석 지나서 그때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 대선에 총력할 때 그때 중국 쪽에서 어떻게 하나, 제가 증권주만 찍어드렸죠. 증권주 한번 여기에서 SMIC 한번 보세요. 중국 반도체 그래프는 120선까지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뉴스 보면 그 HMSC가 사기다 해갖고 뉴스 나온 거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포인트들, 그러니까 오히려 대만 반도체가 반사이익 받는 거예요. 전혀 빠지질 않아요.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은행주가 박살났습니다. 전번 저점 2200단대 가격대보다 더 빠졌습니다. 2200단에 4.9 위안이었는데 5 위안이었는데 얘가 급등했다가 다시 원위치하고 있어요. 화태증권 보세요. 뭔가 지지력을 보이죠, 얘는 에너지가. 그리고 SOC 관련된 좀 이제 중국 투자를 저는 이제 우리나라 현대차인 중국 중차, 그리고 ZT는 아직까지 그냥 찌글찌글 바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중국을 또 왜 보냐면요, 여기서 이제 눌림목 상승하는 에너지 때 우리가 연동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요걸 또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분들 이 시간만 되면 또 우리가 결론은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항상 또 체크해야 되는 게 미국 시장 나스닥 선물, 미국 시장 나스닥 선물은 지금 어떠니? 이게 결론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대로 될 때도 있고 반대로 급락했어도 그 다음 날 플러스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나 확률적으로 이 장 끝날 때 이 나스닥 선물이 계속 빠지면요, 올랐다 다시 빠지는 에너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스닥 선물 어때요? 어저께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이너스 1% 하락입니다. 마이너스 1% 하락이에요. 그러면 나스닥 선물이 오늘 지금까지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봐요. 그러니까 시장을 볼 때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겁니다. 시장 리딩하는 법.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 경험치를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알파 펀드 애들 무슨 짓 하나 찾아서 쪼칭 시키거나 걔네들이 생각이 어떻거나 그 다음에 글로벌 환경에서 뭘 체크해야 되고 뭘 봐야 되는 거나 그게 또 선물 옵션에 어떤 영향을 주거나 이게 이제 기계 군단들 알고리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 오늘 하루 종일의 그래프를 보시면요, 꽤 하락하고요. 그러니까 7시에 시작이거든요. 1%대에서 그냥 옆으로 기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보시면 1%대 옆으로 겨요. 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미국 시장은 하락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하락으로 완성될지 더 뺄지 돌지는 내일 아침에 또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 오늘 어떻습니까? 꽤 하락하고 나서 그냥 오늘 대반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데일리 매매만 하시는 분은 콜 했어야 수익 나는 날이에요. 그리고 오버나이트 하신 분은 풋에서 대박 먹은 날이고 선물 매도한 거 오늘 아침에 대박 먹은 거고, 그 다음에 콜로 이동해서 307.5에 308 사이에 매수하신 분 오늘 쌍칼 전략, 밑으로 먹고 위로 먹고 아주 그냥 그 작두를 타신 거고요. 오늘은
이게 이제 100만 원이 오늘 갔다 해서 풋은 250%까지 갔다가 이제 아침에 저점에서 지금 아까 317.5짜리가 1.0이었는데 얘가 지금 오늘 얼마까지 갔나 한번 봐요. 317.5짜리 317.5짜리요. 얘가 70%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100만원 투자했으면 얘가 70% 정도 60% 70% 수익 내셨으면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요거의 행사 가격의 위 걸 보세요. 위 거. 요게 이제 이거 공부입니다. 320짜리예요. 320짜리인데 아침 저점 대비의 변동폭 봐요. 0.7, 1.0. 요 진폭이 작죠? 이 진폭이 왜 작을까요? 시간같이. 얘는 이제 거래 일수가 다음 주가 이틀 빼면 5일밖에 안 남은 시장입니다. 5일. 오늘 빼면, 오늘까지도 빼면 4일밖에 안 남았어요. 거래 일수 4일에 320짜리 행사 가격의 환산지수 보세요. 2420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 급락하고 나스닥 선물 빠지고 이런 심리에 간단히해서 얘가 1.0을 프리미엄 주고 살라고 그러면 실제는 321이 돼야 돼요. 만기일 날이요. 321. 이 321 가려고 그러면 이 지수가 얼마 올라가야 돼요? 대충 2370, 30. 즉 55에서 60포인트가 4일 만에 올라가야 돼요. 확률 게임인데 그런 확률이 불가한 뭔가 좀 깍뚱 그래서 얘 못 가는 거예요. 얘 못 가는 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오버나잇은 이해를 해요. 끝날 때 0.90 데드 잡고요. 지금 들어가요. 0.90 데드 잡고 깨면 끊었다가 종가로 다 있어요. 여기 이제 오버나잇 전략입니다. 그럼 얘 상대방은 이제는 295 하지 마세요. 297.5. 얘도 되려면 지금 4일 동안에 2250. 얘도 마이너스 8, 90이 빠져야 돼요. 그러면 같은 진폭인데 가격대가 비슷한데 오르는 건 한 6, 70, 떨어지는 건 100이에요. 풋프리미엄이 더 두텁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요 두 개 갖고 월요일날 아침에 이건 5분 9시 5분에 결정합니다. 누가 이겼나. 그래서 5대5 갑니다. 선물은 아까 312에서는 대도 없어요. 한 3개에서 5개 때리고요. 만약에 이거는 30분만 해도 세상이 바뀌는 세상이니까 만약에 선물이 제가 목 때문에 여기서 오버나잇 마무리까지 하겠습니다. 선물이 오늘 아침에 저점은 안 가요. 그러면 310과 10.5까지 죽여요. 그럼 챙기고 거기서는 한두 개만 때려서 오버나잇 해요. 312는 3개 5개지만 310은 한두 개 이렇게 조절해 가서 오버나잇 전략을 세워주시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뭐 투자 에너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매 동향 시가상위 종목들의 에너지 이런 통계학을 자꾸 그냥 4가지 그림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SK하이닉스를 이렇게 디커플링을 만들어 줍니다. 이게 이제 기계군단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오늘 미국시장 깨파락할 때 저점에서 올려주는 게 시가상위 종목 중에서는 넷마블하고 SK하이닉스 뿐입니다. 이런 걸 기억하는 거예요. 샘플링으로. 그러면 월요일날 오늘 올려놓은 거를 아침에 딱 봤는데 얘를 중심으로 죽여버려요. 그럼 어이구 큰일 났다 이래야죠. 이걸 자꾸 복귀를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깨파락하고 해서 온 거는 그린 뉴딜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벤트는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 카카오 게임즈 할 때 카카오 뱅크 주주. 그러니까 넷마블. 요거는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이번에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관련돼서 여러분들 지배구조, 그 다음에 넷마블이, 오히려 여러분들 넷마블이 최근에 인수한 기업 있죠. 코웨이입니다. 넷마블이 막 돈이 많아져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의 이 코웨이 보세요. 굉장히 좋은 기업이거든요. 코웨이. 가치 주고. 요게 지금 고점에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가격대 좋아요. 저는 오히려 오늘 편하게 매매하실 분들은 코어에 사놓고 넘어가라 그럽니다. 7만원짜리에요. 요게 이제 넷마블이 또 생각보다 와, 돈 많이 벌네 하면은 한 10만원에서 12만원, 10만원은 가지 않을까. 요런 또 전략도 짜봅니다. 요런 틈새 전략들이죠. 조정하는 거, 상대적으로 못 간 거, 그 다음에 넷마블 에너지가 도와주면 8월 10일, 얘도 고점이 딱 8월 11일이에요. 우리 8월 11일이 무슨 건지 공부했죠. 다우지수 저점 찍은 날 눌리모. 그리고 다우지수 16일 올랐는데 얘는 그대로 죽여버리는. 그럼 다음 주는 얘 한 20-30%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런 것만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쉬시고 일요일날 홈페이지 오세요. 그러면 주말에 유튜브 동영상 한 거,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한 거 쭉 올려놨고, 또 제 제자들이 이 데이터들을 만듭니다. 그거에서 엑셀 그런 것들 쭉 올려서 여러분들 전략 짜는데 참고하게끔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보고 체크해보죠. 예, 오늘은 요까지 하고요. 지금 질문 주신 거는 저도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 체크해 드릴게요. 그런 세부적인 거는 저도 알아봐야 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